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애저 기반 혼합 현실 환경 스마트 팩토리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방향과 홀로렌즈 2 및 다이나믹스 365에 대한 설명과 메타버스를 개발 및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 한상민 대리님과 오픈SG 송기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스핀 테크놀로지에서 메타버스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기획을 맡고 있는 한상민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전문 그룹 오픈SG라는 회사에서 개발 리더 및 개발자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송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네. 있거든요.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두 분 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총판사이고요. 애저라든지 홀로렌즈라든지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저희가 총판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공급해드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홀로렌즈라는 특성상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기획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기반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해드릴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픈SG는 어떤 회사인가요? 오픈SG는 이제 하이테크 제조 관련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쪽에 쓰이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되는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관련돼서 교육 및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리님,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이고, 사실 이렇게 자세한 방법들을 저희가 안내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발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애저 기반 혼합 현실 환경 스마트 팩토리 콘텐츠 개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대리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방법은 오픈스튜디오의 송기수 이사님께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버스라는 의미를 사실 저희가 많이 듣고는 있지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페토, 이프렌드 이런 내용들이 진짜 메타버스냐?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정말 오냐?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뭐 정말 혹자는 이게 그냥 투자를 위한 하나의 가상의 용어가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정의 자체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타버스가 지금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기술들이 요소들이 발전이 돼서 내가 정말 가상에 있는지 현실에 있는지 헷갈리는 세계가 오면 그걸 이제 저희는 메타버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VR 같은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정말 실제 저희가 보는 환경처럼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 업그레이드 환경을 봤을 때 정말 현실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홀로렌즈를 이용한 혼합현실 세계에서는 저희가 현실 세계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가상의 콘텐츠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띄워서 내 현실 공간과 결합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요소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 정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왜 오냐, 어떻게 올 수 있냐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개인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그냥 디바이스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뭔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더 활용을 하냐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지금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내가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향한 저희의 어떤 욕망, 욕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혼합현실은 시각적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현실 세계 보이는 가운데 가상의 콘텐츠들을 그 공간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혼합현실의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많이 확장이 되면 확장현실, XR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와 있는 혼합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혼합현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 메타버스고요. 저희가 보는 현실 가운데 가상의 것들을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 메타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현실 같은 경우, VR 같은 경우는 저희가 VR 기기를 썼을 때 전체가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들을 저희가 다 콘텐츠를 구축하고 해야 되지만 혼합현실 부분은 저희가 보고 싶은 환경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시간적이나 뭐 물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메타버스이자 동시에 요즘 많이 불리는 말들로는 기업형 메타버스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혼합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이 혼합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홀로렌즈는 모바일 기반이 아니라 PC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윈도우 10을 구현하고 제어판이나 이런 것들도 VPN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디바이스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독립적입니다. VR이나 다른 디바이스처럼 어떤 외부의 컨트롤러나 핸드폰을 연결해야 되거나 할 필요 없이 이 디바이스 하나면 저희가 혼합현실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다른 디바이스들과의 소개점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광학적인 표시 부분에서 3D 객체들을 정말 거리감 있게 보여주는 이제 웨이브가이드 방식을 택하고 있고 사실 국내나 해외나 사실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1부터 홀로렌즈 2까지 그럼에도 아직 비슷한 디바이스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센서적인 부분들과 이 퀄컴 플랫폼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센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센서를 쓰고 있고 스냅드래곤 850이라는 사실은 파워풀하지 않은 암코어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AR 엔진을 돌리고 그리고 컨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아직까지 비슷한 디바이스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홀로렌즈가 굉장히 높은 하이스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이고 이 안에서 저희가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그럼 개발해야 되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PC에도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있듯이 홀로렌즈용으로도 리모트 어시스트와 가이드라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모트 어시스트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모트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원격 협업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그래서 이 현장에 어느 위치가 지금 에러로 나왔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가서 이제 중간 매니저님입니다. 중간 매니저님이 일단 1차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중입니다. 근데 대응했을 때 보니까 지금 되지 않죠. 네, 지금 오류가 계속해서 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 매니저한테 일단 휴대폰을 통해서 리모트 어시스트 앱을 통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매니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팀즈를 통해서 이 화면을 공유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팀즈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마우스로 화살표를 찍으면 이 사람의 공간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고 1차적인 대응들은 휴대폰을 통해서 먼저 가능하시고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좌표들도 보고 어떤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정보들도 봐야 할 때는 이제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리모트 어시스트를 실행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요거는 정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화면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연결이 되고 네, 그 가운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URL 같은 것들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면 던져지게 되고 그거를 받아서 그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분은 마우스로 공간에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럼 홀로렌즈를 쓰는 제 눈앞에는 저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솔루션을 해결한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을 해결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조립 매뉴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분은 일단은 오늘 처음 출근하신 분이고요. 처음 출근한 사람이 어떤 조립 매뉴얼들을 쭉 배우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PPT로도 배우고 저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처음 출근해서 저런 것들을 그냥 어떤 오프라인 수업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은 가이드를 일단 PC로 전체적인 스텝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 그 입력된 스텝들을 홀로렌즈를 통해서 좌표 값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 온 사람이 이제 현장에 투입되고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시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이 홀로렌즈를 씌워드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홀로렌즈를 씌워드리게 되면 매니저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업무를 하러 가면 되고, 나는 이 홀로렌즈가 내 선생님인 듯 저희가 작업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위치를 찍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집어오면 되고요. 말 그대로 화살표가 정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림을 맞추듯이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홀로렌즈는 현장에서도 쓸 수 있게 손으로 클릭하지 않아도 제가 막 눈동자로 움직여서 클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작업들도 퍼즐을 맞추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봤던 내용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또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하기에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여기가 부족했다, 아니면 매니저가 요 가이드가 좀 상세하지 못했구나를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의 매뉴얼을 체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는데요. 단순히 뭐 서버 양, 뭐 보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MR 서비스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뭐 스페셜 앵커, 오브젝트 앵커, 리모트 렌더링, 이거는 이따가 저희 송기수 이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많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쉬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사실 나온 지가 굉장히 이제 오래됐긴 했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프리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쉬는 그냥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고자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렌즈로 하고 있는 메쉬도 있고, 뭐 메쉬 for 팀즈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게 조금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은 앞에는 좀 스킵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컨텐츠를 보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센서를 옆에 두면 내가 보고 있는 화면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이제 상대방에게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들도 가능하고, 이게 아까 말한 스페셜 앵커라는 기능들이 들어간 내용들인데,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하나의 컨텐츠를 제가 움직일 때 상대방한테도 그대로 움직이게 보이는 것과 그런 내용들이 조금 결합이 되고 하면 이제 멀리에서도 들어오고 이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상의 것들도 띄우고 그 위치들도 바꿔보면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메쉬는 단순히 홀로렌즈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제 기타 VR 디바이스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R로 보시는 분은 아바타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 이렇게 가상에서도 들어오고 현실에서도 있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보면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아까 말한 애저 디지털 트윈의 하나인데요. 내 IoT 센서를 상대방한테 그대로 보여줘서 그 IoT 센서의 값들을 보면서 처리를 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쉬고요.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품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다이나믹 365, 그리고 메쉬, 그리고 뭐 홀로렌즈 2, 그리고 애저,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이 아래 6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6가지 시나리오는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기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원하시는 메타버스 시나리오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해드리면 메타버스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다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365 리모트 어시스트와 가이드를 지금 바로 적용하실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송기수 이사님께서 2번, 3번, 4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애저나 메쉬를 활용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뭐 유니티라는 엔진을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메타버스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얻어가시고, 실제 프로젝트가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많이 생각은 하시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쉽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RA 가이드를 사용해서 외국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 국내 기업에서도 RA와 가이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처럼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대학교들에서 뭐 유니티를 결합한다든지 그런 플랫폼화를 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문화재나 관광 쪽에서도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또 저희가 컨설팅하고 구축해드릴 수 있으니 뭐 요게 끝나고 질문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쉬운지 이제 네. 이사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대리님이 쭉 예제도 설명을 해주시고 배경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홀로렌즈를 어떻게 실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홀로렌즈나 이 VR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일반 개발자나 혹은 일반인들은 더 그럴 거고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의외로 쉽습니다. 조금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혼합 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혼합 현실을 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개발할 때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혼합 현실은 유니티라는 개발 툴과요. 사실은 개발 툴이라기보다는 게임 엔진이죠. 게임 엔진 더하기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으면 개발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샵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 경험이 있으시면 당장 개발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MR 어플리케이션은요, 홀로렌즈에서 바로 시행을 하실 수도 있고, 유니티에서 이제 빌드 타겟을 바꾸면은, 스마트폰이나 혹은 PC에서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한번 개발해서 여러 디바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실제, 개발하는 예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시간을 조금 제가 좀 설명해 드릴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설명을 먼저 하고요. 뒤에 데모를 쭉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 홀로렌즈가 디바이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디바이스에 여러분들의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풍부한 상상력이 반영된 어플리케이션을 투영시키는 거는 홀로렌즈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렌즈 말고 다른 외부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노력으로 대단한 것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안에 원격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앵커 서비스, 그다음에 오브젝을 인식할 수 있는 오브젝 앵커 서비스, 이렇게 3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시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애저 리모팅입니다. 애저 리모트 렌더링이죠, 정확히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리모팅으로 원격으로 렌더링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은 렌더링 된 내용이 이제 스트리밍 된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우리 혹시 한대님 스트리밍이라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뭐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 혹은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영화 스트리밍. 네. 그래서 저희 스트리밍을 한다는 건 귀로 이제 음악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눈으로 2D로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게 스트리밍인데요. 애저 리모팅 렌더링은 홀로그램을 스트리밍 해줍니다.
즉 3D 오브젝을 스트리밍 해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실행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데모를 실행해 보이면 앞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엔진, 자동차 엔진 같은 게 보이는데요. 실제 저게 굉장히 많은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까지 다 3D 객체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 굉장히 고품질의 텍스처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어서 홀로렌즈 단독으로 도는 거는 굉장히 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오브젝트도 손쉽게 로드를 할 수가 있죠. 실행하는 걸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사각 객체 안에 사물이 들어있는데요. 저 사각 객체 안에 있는 거는 홀로그램으로 외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해서 스트리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클릭을 해서 이렇게 줌 아웃, 줌 인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서비스 서버에서 다시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불과 수초겠지만 벌써 서버하고는 수십 번, 수십만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렌더링 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클릭을 하고 혹은 클릭된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 엔진의 바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하얗게 외곽선이 좀 이렇게 칠해지고 있죠. 그게 이제 내가 선택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반투명으로 이렇게 보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 부품을 아예 숨겨서 그 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투영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홀로렌즈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스트리밍은 굉장히 높은 자원을 쓰기 때문에요.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 1년에 시간당 얼마씩 서비스를 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원격 렌더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이셜 앵커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스페이셜 앵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꽃이라는 홀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서 로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꽃이라는 홀로그램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를 해야 돼요. 이 좌표를. 그 쉐어를 해주는 서비스가 일종의 네트워크 서비스로 스페이셜 앵커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특이한 거는 이 좌표를 로드하고 세이브할 때 우리가 흔히 휴대폰에서 있는 GPS라든가 네. 아니면 와이파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센서 기반의 정보가 아니고요. 시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이렇게 쭉 학습을 해서 좌표를 로드하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좀 더 개략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제가 탁자 위에 홀로그램을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 저 홀로그램의 위치를 쭉 주변 상황을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스캔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제가 차후에 오게 되더라도 그 정확한 위치에 홀로그램을 다시 로드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예. 개인정보에 요즘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되지 예,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있을 텐데요. 저렇게 공간을 이렇게 스캔한다고 해서 주변의 공간을 비디오나 혹은 사진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서버에 올린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네. 그런데 공간 정보라는 게 로딩이 되는 게 그와 같은 사진 정보가 아니고요.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공간의 특이점만을 지금 보시면 이제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로드하고 그것을 복구하면서 이제 공간을 인지하게 돼서 사실 사생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셔도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스페이셜 앵커 서비스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홀로렌즈로 특정 의자에 제가 이제 사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보게 투영을 시키게 되면 그 사물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색깔은 다르게 한 건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그 상태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이 스페이셜 앵커는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디바이스에서도 같이 혼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이제 오브젝트 앵커인데요. 요거는 앵커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앞에 이제 공간 정보를 쉐어하는 스페이셜 앵커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오브젝트 앵커는 쉽게 얘기하면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물을 학습을 시키면 제가 이렇게 홀로렌즈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물에 대한 정보를 인지시키면 홀로렌즈가 그 사물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꽃이라는 걸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무라는 걸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홀로렌즈를 쓰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강남 사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나무는 몇 개가 있습니다. 꽃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은 무슨 종류입니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가능하겠죠.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놓고 이렇게 엔진 후드를 열면 그 안에 부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인지가 가능하고 이것들의 홀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비 지침에 대한 도움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시는 사실 굉장히 처음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작년에 최초 프리뷰가 나왔고요. 뭐 아직도 프리뷰이긴 하지만 곧 정식 버전이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메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어제 잠깐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메시로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상의 공간에 여러분들의 스튜디오 혹은 여러분들의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일반 채팅창처럼 채팅방을 만들고 이것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같은 위치를 공유하게 되고요. 혹시 다른 곳에 있으면 각각의 다른 곳에서 가상의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 혼자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특정 여러 가지 홀로그램들을 이렇게 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반도체 장비 한 라인은 아니고 이제 베이라 그러는데요. 베이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요 홀로그램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약간의 페인팅 작업, 마킹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페인팅도 할 수 있고요. 이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다양한 도형을 올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 도형을 일련의 포맷으로 바꾸면은 이 메시상에서 로드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홀로그램이 이제 두 개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장비가 있고요. 제가 하나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페인팅을 한 게 있는데 지우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우면 이와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3D 공간상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뭐 마우스나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를 부를 때는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돼 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들면은 메뉴가 보이게 돼 있어서 사용자가 메뉴를 호출할 때 이렇게 손바닥을 향해서 응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애저 서비스에서는 지금 세 가지 서비스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브젝트 앵커는 프리뷰 형태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시는 요거는 뭐 지금 현재 프리뷰이긴 하지만 곧 정식 버전이 나올까요? 네, 꼭 나오게 됩니다. 네. 곧 네.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랭귀지나 새로운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주로 개발자들이 맨 처음에 해보는 그 묵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로 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C를 내가 처음 개발한다. 그럼 C로 콘솔에 헬로 월드라고 찍습니다. C#, 자바, 뭐 기타 등등 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유니티로 한번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한 3단계 정도 되는데요. 헬로 월드라는 거는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3D 공간에 한번 띄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효과를 줄 거예요. 회전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비틀어보고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헬로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유니티에 보면은 3D 오브젝을 만들 수 있는데 3D 오브젝을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만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샘플 텍스트라는 값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헬로 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마치 워드와 비슷해서요.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를 쓰고 뭐 폰트를 설정을 한다던가 좌우로 정렬, 상하로 정렬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이렇게 정렬을 하고 뭐 배경색도 조금 바꿔줄 수 있겠죠. 배경색도 약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몇 가지 서식이 있는데 약간 데코레이션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이나 그림자 효과도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폰트 사이즈가 36인데 유니티에서 36은 실제 홀로렌즈로 투영이 되면 36m가 돼요. 그래서 3.6 폰트 사이즈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참 쉽죠? 네.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가 공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진짜 나타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원점 위치에 제가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약간 뒤로 두 발짝 이렇게 걸어가면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나와요. 지금은 조금 밋밋하긴 한데요. 일단 실행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헬로 월드를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의 생각을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개발 코드를 개발 코드라 그러니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작업하기 위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테이트 텍스트라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로테이트 텍스트를 에디트하기 위해서 툴을 선택을 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이 뜨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툴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나 로직을 여기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데이트 그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제가 이 객체, 그러니까 글자죠. 글자의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에 위치를 표현하는 놈이 이제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위치를 로테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라는 명명을 주죠. 로테이트이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로테이트이 안 돼요. 그래서 Y축으로 30을 돌려라. 한 번만 돌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초당 30씩 돌려라. 라고 이렇게 타임.델타 타임을 줘서 초당 30초씩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약간 원점의 위치가 제 홀로렌즈의 위치이기 때문에 뒤로 두 발짝 가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가 글자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글자까지 쓰여졌고 회전까지는 되지만 사용자 인터랙션, 즉 마우스로 클릭한다던가 키보드로 치는 것과 같이 공간상에서 이 글자를 잡아본다던가 클릭을 해보고 싶거든요. 반응이 어떨지. 그래서 이 헬로 월드의 영역을 먼저 정해주고요. 저렇게 영역을 딱 맞게 제가 정해줬습니다. 저 영역 안에 제가 잡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클릭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미 클릭하거나 이렇게 효과, 뭐 마우스 포인터로 잡는 거에 대한 코드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그 되어 있는 코드를 제가 이렇게 설정만 해줬습니다.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제가 가상의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개발 툴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홀로렌즈에서 배포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배포된 내용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저기 헬로 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로드를 했고요. 글자가 제 머리 위에 써지기 때문에 일단 홀로그램이 뜨게 되면은 바로 제 시야를 중심으로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제가 뒤로 한두 발짝 움직여서 글자의 내용을 좀
이렇게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보면은, 예. 홀로그램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실제 클릭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 클릭을 할 때 한 손으로 클릭 가능하고요. 두 손으로 가능하고, 혹은 왼손, 오른손을 따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가까이에 있으면 손을 뻗어서 이렇게 딱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포인터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혹시 내 눈앞에 있다. 그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 잡으면 객체가 잡혀집니다. 이렇게 비틀면 비틀어지고요. 늘리면 늘려지고. 의외로 간단하죠? 네. 예. 졸리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은 딱 코드 한 줄 썼어요. 회전하는 코드 한 줄 썼고요. 나머지는 요즘 로우 코드, 노 코드라 그러는데 설정만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이 거의 가능합니다. 비주얼 코드. 네. 예, 네. 맞습니다. 개발자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왜 쉽냐면은요, 개발자분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실례로 제가 이런 거를 네. 개발자분들이 아닌 디자이너분들한테 좀 몇 번 설명을 하면 잘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뎁스가 없을 수는 있는데 활용을 금방 하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이렇게 하고 데모를 끝내고요. 이제 몇 가지 예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가 좀 몇 개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진행할 것도 있고 그냥 넘어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Q&A도 좀 받아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처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VR 공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VR 공간이란 뭐냐? 3D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디가 바닥이고 예, 그래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무대라고 할까요? 플로어를 하나 만들었고, 지금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네모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플로어는 가로, 세로 지금 실제 상황으로 가로, 세로 1m입니다. 제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바운드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스케일을 조정하면 이제 1m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오브젝을 복사하는 내용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오브젝 클론하는 그런 데모인데요. 여기 이제 메뉴를 가상의 공간에서는 메뉴를 저렇게 만듭니다. 메뉴를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객체가 또 생성이 되죠. 지겨워서 하나씩 만들지 말고 한 30개씩 이렇게 막 만들 수도 있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가상의 공간에는 일련의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적용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여기는 질량 혹은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객체에 특정한 무게를 줄 거예요. 질량을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빨간색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특이한 건 지금 실제 바닥이 있는데요. 실제 바닥에 이렇게 멈춰 있죠. 실제 바닥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홀로렌즈가 다 스캔을 해서 저기에 메시를 그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거를 들어 올려서 가상의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예, 역시 인지가 되죠. 이렇게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이 혼합되어 있는 걸 혼합현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주어졌던 중력을 이제 제거를 해서 밑에서 약간 탁 치는 효과를 주면은 이와 같이 반작용이 일어나고요.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역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제가 중력을 주면 물론 밑으로 떨어지겠죠. 여기 지금 공간을 인지하고 있는데 공간 인지 기능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있던 플로어들이 다 없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30개 나와라 중력 쭉 무한정 떨어지게 되죠. 예.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여러분들이 물리 법칙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이렇게 그랩 이렇게 딱 잡는 것처럼 몇 가지 설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R 공간을 이해를 해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있는 거 잘 활용하시면 뭔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게임 에셋을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요거 이제 터렛이거든요. 기관총 쏘는 터렛이에요. 게임에서 쓰이는 에셋입니다. 여기를 보면 자, 앞에 터렛이 있고요. 제가 마우스, 즉 손의 포인트로 이렇게 겨냥을 하면 타겟팅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작업은 실제 마우스로 클릭하는 곳에 총을 쏴라. 이 정도 코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에셋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텔레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 멈춰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런 마커는 제가 텔레포트 포인트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위치로 갈 수 있거든요. 뭐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하고 VR 기기는 실제 갑니다. 좌표가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실제 현실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저놈을 저한테 끌어올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10배 확대를 하고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실제 상대적이긴 하지만 예, 이렇게 지금 10배 확대해서 실제로는 제가 10배 축소된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현실 세계의 사물하고 막 지금 믹스돼 가지고 좀 헷갈리죠, 보기가. 이게 사물을 지금 공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지 기능을 좀 꺼볼게요. 인지 기능을 끄면은 이제 실제 사물들은 다 무시가 되죠. 예. 그리고 이 안에 물리법칙은 실제 총알이 나가는데요. 실제 발사체가 있어요. 실제 물체가 있어서 원이나 사각형하고 실제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충격파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위치와 이전 스케일로 다시 줌아웃이 되겠죠. 저쪽에 텔레포트 위치를 찾고 있거든요. 그쪽을 클릭을 하면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미 만들어진 에셋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데모는요, UI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윈도우라든가 혹은 모바일 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UI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도킹을 한다던가 혹은 차트를 그린다던가 여러 것들이 있는데, 3D 도킹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보면은요, 저기 동그란 원 같은 게 한 노란 게 6개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도킹 포인트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근처로 갖다 대면 저렇게 도킹이 된다. 이런 거예요. 보기에는 별거 아니죠. 예,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는 별거 아니고요.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객체를 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로드를 하고 그 객체를 지금 실제 사실 로드되는 거는 반도체에서 쓰이는 장비들이거든요. 저희가 좀 스마트 팩토리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만들어진 에셋으로 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한 줄 넣은 게 혹시 이미 로드되어 있는 도킹 포인트에 누가 또 오면 있던 놈을 다른 데로 밀어내는 코드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위치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있던 놈을 다른 빈 곳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코드로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비슷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요건 이제 약간 저희 반도체에 쓰이는 라인 같은 건데요. 요게 이제 요 안에 보면 OHT라고 물류 장비가 있어요. 요런 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컨셉을 한번 이렇게 실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내용은 뭐 요 정도 대동소이하고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리게 이렇게 상세하게 카메라가 가까이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그려줍니다.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요 내용은 지금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그 제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장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서버를 통해서 라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VR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POC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장비가 뭐 기다린다, 빨간색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서버에서는 지금 랜덤 상태로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텔레포트 마커가 있기 때문에 제 마커로 클릭을 해서 실제 공간이 내 근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고 라인 투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만들어진 코드들은 전부 다 동일 코드이기 때문에 아까 OHT를 그러니까 물류 장비를 클릭을 하면요 이동하는 코드가 똑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시 10배에서 20배로 한번 확대를 해봤고요.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쓰이는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요놈 누르면 이렇게 될 걸 하는 것들은 똑같이 동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저희 영업하시는 분이나 디자이너 분들한테 하나 가르쳐주면요 금방금방 10개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을, 개발은 아니고요. 디지털 트윈이랑 연계도 되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이제 비주얼이라기보다는 백단의 여러 가지 신호들인데 네. 그거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은 그렇죠. 디지털 트윈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텔레포트 저기 마커로 이동을 해서 다시 요거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려 그럴 건데요. 그러면은 다시 스케일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제 시야가 지금 마커를 잊어버렸어요. 제 발 밑에 있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딨지 두리번거리 저기 있네요.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처음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자, 요게 이제 요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 예는 요건 이제 공간관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요거 만드는데 데모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잘 안 써요. 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어떤 걸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비를 배치를 하고요. 장비의 공간이 얼만큼 남아있고 남은 공간에 어떤 장비를 넣을 수 있냐 뭐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3D로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사각형이 한 6개 정도가 선택되어 있는데 지금 옆으로 정렬을 했는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죠. 그런 거를 한번 3D로 구현을 해본 거예요. 사실 장비의 이 거리라든가 남은 공간의 계산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비를 굉장히 많이 넣는 게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비 간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0.05m라고 나와요. 0.05m 잘 보이시나요? 네. 그게 이제 축척 때문에 그런데 100분의 1로 축척했기 때문에 0.5m가 나오고요. 요걸 이제 앞뒤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앞뒤로 측정하면 0.02m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면적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시 텔레포트 마커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면은요. 확대가 됐기 때문에 아까쯤에 0.05가 이제 0.5 정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거리라든가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만들어 놓고 어려워서 잘 안 써요. UI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쓰기 때문에 뭐 저는 특별하게 불편하진 않지만 다 쉽다고 하시더니 어려운 것도 있네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UX가 잘못된 거죠. 저편하라고만 한 건데 사실은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진다. UI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메뉴거든요. 이 메뉴를 제가 너무 조각조각 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다시 이제 시야를 원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2, 3분 정도 한두 개만 예를 더 하고 마치도록 하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고 장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쯤에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쪽에 물류 쪽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POC,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하고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한 요런 놈이 있는데 이게 이제 OHT라는 놈이고요. 요게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요 OHT 물류 장비가 요 레일, 기찻길처럼 되어 있는 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장비에 가서 뭐 실어서 어디에 내려놔. 요런 작업들을 이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됩니다. 여기가 스타트 지점 2번이고요. 스타트 지점 1번으로 가. 그러면 여기가 1번입니다. 1번으로 가고, 요건 이제 기본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장비에 가서 로드 언로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봐 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 하고. 근데 실제 라인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걸 이제 OHT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돌게 돼요. 그러면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거든요. 잘못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안에는 센서라는 게 있어서 근처에 누가 있으면 부딪힘을 방지해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 센서를 달아놨는데, 자, 다시 명령을 주기 전에 특정 부딪힘을 발생할 수 있는 사물을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센서가 그걸 인지를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없어지면 진행을 하고.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기존의 코드로 이런 것을 개발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라이브러리하고 메뉴 관련된 기능들이 이미 유니티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구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합 현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MRTK라는 것이 있어요. 약자로는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해서 저 툴킷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화면 UI라든가 인터랙션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유니티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하시면 바로 개발하실 수 있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허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거나 솔루션으로 이렇게 솔루션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진행하시는 것도 바로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그렇죠. 텐데 좀 네. 아쉽긴 하네요, 이사님. 예, 네, 그러네요. 발표해 예.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 개만 좀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증강현실을 구현할 때 스마트폰이 앞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공장의 제품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인지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일단은 뭐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AR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저블 카메라 하나랑 IM 센서 하나로 인식을 예.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홀로렌즈는 이제 그거보다 정밀하게 뭐 탭스 카메라나 카메라 4개를 가지고 이제 공간을 인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라이더 센서로 그런 공간들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앱이 인지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지금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능합니다. 뭐 아까 오브젝트 앵커가 사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제품 인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라이브러리로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AR킷이나 네. 애플의 AR 코어라는 그렇죠. 그 엔진이 있어서 그 엔진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 학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보시면은 이미 많이 예제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그 VR, AR, MR, XR,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이 현재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통신이 잘 돼야 뭐 클라우드도 안정적으로 호환이 돼야만 가능한 거 아닌지. 이건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예. 일단은 홀로렌즈는 스탠드얼론 형태로 구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격 렌더링 기능은 이제 특이한 경우에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냥 머리에 쓰고 스마트폰 독자적으로 쓰듯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없어도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안정적 통신이 잘 돼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혹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신다 그러면 통신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안 쓰신다면 통신 없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요즘 노코드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영역에서는 코딩 없이 일반인들도 쉽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 드리고 네. 자세한 거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일단은 코딩 자체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현하려면 뭐 나중에나 뭐 지금도 노코드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것들도 결국에 우리가 구현할 때는 코딩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예시들이 있을 뿐이지 정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아까 돌리는 것처럼 뭐 30도가 아니라 45도를 돌리고 싶다거나 뭐 이런 만약 44도를 돌리고 싶다. 만약 이럴 때는 무조건 코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으면 코딩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계속해서 유니티나 언리얼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이제 비주얼 코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과거보다는 지금은 쉽게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코드 없이 속성값이나 뭐 클릭, 뭐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유니티에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해서요. 타이핑 안 하고 마우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로직이 구현이 가능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관심을 여러분들이 현실화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어느 순간 코드로 좀 해봐야 될 걸? 거꾸로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노코드를 해보시는 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질문은 저도 그 발표 듣는 동안 궁금했었거든요. 아. 코딩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예. 일반인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저희가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말 시연 내용이 너무 좋다고. 기존 웨비나에서는 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수는 오디언스의 박수를 먹고 살고요. 여기 있는 진행자들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저런 피드백 설문조사. 많은 힘이 됩니다. 설문조사 많이 예. 참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그런 거 있어요? 눌러주세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들은 이렇게 마치고 네.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피드백. 네, 이제 세미나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이제 관리자분들, 담당자분들께서 따로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해주고 계시는 관리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용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해드리거나 뭐 컨설팅해드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마시고 뭐 개발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기획도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홀로렌즈나 VR 조금 어렵게 느끼시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실생활에 이미 많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죠. 네, 오늘 이사님의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모두 개발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발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메타버스에서 살아남기, 애저 기반 혼합 현실 환경 스마트 팩토리 콘텐츠 개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